이번 영상에서는 아파트 가격 예측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두 가지 중 첫 번째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상승률을 예측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승률을 예측하기 위해 가격 분포를 활용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2021년 2월 현재의 전국 아파트 가격 분포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상위 1%부터 하위 1% 순으로 평당 가격과 위치를 세로선으로 표시했고, 분포가 좌우로 얼마나 퍼졌는지, 즉 싼 아파트와 비싼 아파트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퍼짐 정도로 왼쪽 위에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분포를 보면 한눈에 지역 전체 아파트 가격을 파악할 수 있겠죠. 일단 2006년부터 현재 2021년까지 월 단위로 해당 지역 모든 단지의 평당 가격 분포를 그린 뒤에 퍼짐 정도가 가장 큰 시점과 가장 작은 시점을 찾습니다. 2006년부터 그리는 이유는 아파트 실거래 데이터가 그때부터 생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 분포의 퍼짐 정도와 추세를 보고 과거와 비교를 해서 퍼짐 정도가 줄어들지 커질지를 예측합니다. 과거 이력을 봤을 때 현재 퍼짐 정도가 큰 편이라면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현재 퍼짐 정도가 작은 편이라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가격대별로 키 맞추기를 어떻게 할지 그 방향과 정도를 예측하려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측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핵심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수의 법칙이고 두 번째는 평균 회귀의 법칙입니다. 이 두 가지는 통계학의 근간을 이루는 법칙이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 법칙만 이해를 하셔도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수의 법칙은 많은 수의 샘플을 관찰할수록 그 집단의 본질적인 경향이 나타난다는 법칙입니다. 작은 수의 샘플로는 전체 경향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말이죠. 쉬운 예로 맛집 리뷰를 볼 때 평가한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그 별점이 더 정확한 거겠죠. 아파트로 이 법칙을 생각해 볼까요? 한국에서 평당가가 제일 비싼 아파트 중 하나인 압구정 현대아파트 최근 몇 개월 흐름만 보면 전국 한국 아파트 시장 흐름을 알 수 있을까요? 전국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면 서울 아파트 흐름 정도는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압구정 현대 47평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 기간에 서울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을까요? 제가 그린 이 서울 가격 분포를 보면 어떤가요? 서울 2006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보면 압구정 현대가 하락할 때 서울 하위 수준 아파트는 오히려 많이 올랐습니다. 랜드마크만 보고 지역 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식당에서 대표 메뉴를 한 번만 먹어보고 식당 전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식당을 10년 넘게 다니면서 여러 가지 메뉴를 먹어보고 평가하는 것과는 다르겠죠. 물론 랜드마크 아파트는 상대적 비교를 위한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서울의 모든 아파트가 랜드마크와 가격 흐름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대수의 법칙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평균의 함정과 같은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몇 개 아파트, 일부 기간만 보고 지역 전체가 폭등한다 또는 폭락한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반대로 지역 평균 상승률이 높다거나 낮다고 해서 모든 단지에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 내 최대한 많은 단지의 가격을 모아서 분포를 그린 뒤에 장기간의 흐름을 봐야지 지역의 본질적인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은 수의 단지 가격을 모아서 그림을 그려보면 건설회사나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종 모양으로 나타나죠. 전국으로 그려도 종 모양이 되고, 서울로 그려도 종 모양이 되고, 서울 강남구로 그려도 약간 찌그러지긴 했지만 종 모양이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현상은 뭘 의미할까요? 시장에서는 개별 아파트의 상대적 가치를 서로 비교하면서 유기적으로 가격이 조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가격을 거시적으로 그려보면 종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이 지역과 저 지역은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디테일한 고민은 하지 않고 분포를 그려본 뒤에 종 모양이 나오면 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진행하는 겁니다.
대수의 법칙은 단순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고민을 해결해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두 번째 법칙, 평균 회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힘내서 올리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